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에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민간 아파트 단지 가운데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화하자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발언을 두고 소름 끼치는 언론 장악 의도가 엿보인다는 야당 공격에 여당은 방송농단은 문재인 정권의 전공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백마회관에 이어서 1군단 관계토지회관에서도 군간부의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관병을 대상으로 입막음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군 당국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산하 지방 공기업이 경영 악화에도 직원들에게 근거 없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직원은 사회이사 선물을 산다며 나눠준 포상금을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에선 5호 태풍 독수리의 상륙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6호 태풍의 근접으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는 주거동에도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붕괴 원인은 철근 누락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부실이었습니다. 반면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얼마나 빠졌고 보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급락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지명을 상세하게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가 추가로 드러나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며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인데 야당은 남 탓하지 말고 지난 1년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의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규정한 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반카르텔 정부라는 기치를 든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 지시했습니다. 또 수능 킬러 문항의 배경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자 국세청은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호흡을 맞춰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철근 누락 문제를 막을 강화책을 마련하겠다 약속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옹졸하게 남 탓하지 말고 엉망진창인 국정부터 돌아보라 꼬집었습니다.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남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각종 사안마다 반카르텔 기조를 확연히 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화하자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출근길 발언을 두고 소름 끼치는 언론 장악 의도가 엿보인다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방송농단은 문재인 정권 전공 아니었느냐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언론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출근길 발언에 방점을 찍으며 편향된 언론 지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방송 탄압용 인사라고 비난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을 장악해 쌓아올린 기득권이 무너질까 걱정되느냐고 쏘아붙였는데, 사돈난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덜쳐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자녀 학폭 의혹 등 가족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 밝혀지는 내용은 없다며 감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학폭에 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뒤틀린 언론관이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공산당 방송은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출근길 발언을 두고 정권 입맛과 다르면 공산당 기관지처럼 취급해 탄압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이 후보자는 MB 정권의 언론 고문 기술자라며 과거 행보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내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는데, 사퇴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폭과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정조준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일간에서 청문회를 저희들이 보이콧하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학교 폭력 등 의혹에 대한 검증 공방에 더해 전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둘러싼 감정 싸움까지 거셀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보다 3배가 증가한 5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개포동 아파트 16억 원과 본인과 부인의 예금 24억여 원, 증권 7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이 51억 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절에는 부동산 15억여 원, 예금 5억여 원, 임대채무 4억여 원 등 모두 1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50여일 만인데 두 의원은 이번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모레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부터 50여일 만에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시도에서 달라진 건 국회가 회기 기간이 아니란 겁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발효되는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바로 오는 4일 구속영장 심사가 잡혔습니다. 두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루어진 범행인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그 구속이 돼야 되는 겁니까? 윤 의원 역시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며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맞서겠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판가름 나는 가운데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이 폭염으로 심각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에서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던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논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이틀간 11명이 온열 질환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어제 기준 누적 1,191명이고 이 가운데 28.3%인 337명이 65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누적 사망자 13명 가운데 10명이 65세 이상으로 더위로 인한 환자 발생은 물론 사망 피해도 노인층에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 노동자들은 뙤약볕 아래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운 날씨를 이겨내긴 쉽지 않습니다. 도심 폭염 속 노동 현장을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덥고 습한 찜통 더위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설치하다 보면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옷에 작은 선풍기가 달려있는 여름용 작업복까지 따로 구매해 입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땀이 많이 나요. 진짜 땀 많이 나요. 얻는 거 많이 있어요. 머리 아프고 몸이 피곤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 1000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 현장마다 폭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공사 현장 한가운데 있는 휴게실에는 물 포도당과 함께 노동자가 에어컨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10분, 15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5개 작업자에게 매시간 10에서 15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에어컨은커녕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바닥에 잠깐 누워 쉬면서 얼음물 정도로 더위를 달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늘만 막을 수 있다면 그곳에 어디든 들어가서 저렇게 합판이나 스티로폼 혹은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깔고 누워서 이제 쉬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한 30% 정도밖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땡볕에 일하기 어려운 건 교통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열기에 땀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일해야 하는 만큼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에서 이제 열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차량에 이제 배기가스에서 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덥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참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도 폭염 특보별로 상황을 나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 고정근무를 자제하는 근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야당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폭염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의 행정 조치가 우선이라며 야당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폭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는 작업을 중지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사실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처리를 못해서 제가 이 작업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중에 그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이 이제 8월 10일까지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한반도 영향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 이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체하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말쯤 느리게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전망은 무척 유동적이지만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5호 태풍 독소리가 상륙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중국 베이징 일대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6호 태풍이 근접한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베이징 주택가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줄지어 주차된 차들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강으로 변한 도로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주변을 흐르는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닥치는 대로 쓸고 내려갔습니다. 那个车就飘起来了，飘起来就冲我们那个看那个道上那个，这就是我们那个后边那个道嘛，就停着2辆车。那时候那2辆车一会儿就没影了，找不着了。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주민들. 구조대가 임시로 설치한 줄을 잡고 위태롭게 강을 건넙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상륙한 베이징 일대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곳은 4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철도와 교량 등이 끊어지거나 무너져 1,9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30시간 넘게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妙峰山、潭城寺好多地儿不知道你知不知道，但是说已经都已经是吧，都已经就是塌方，然后整个村子都淹了。然后我看哭好几回。 강풍을 동반한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코아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여파로 17만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에 뜯긴 시설물에 맞아 다치거나 강풍에 넘어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해가 지고서도 찜통더위가 고스란히 이어진 열대야 속에 정전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손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습한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밤, 아파트 단지 일부가 통째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화곡동 아파트 단지 5개 동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젯밤 10시 반쯤. 무더위에 갑자기 냉방기구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280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차량에 머물거나 아예 짐을 싸서 하룻밤 보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것도 다 그냥 꺼내오고 지금 완전 습기 가득 찼거든요. 집에 더 에어컨 켜고 자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는데 보수 작업이 길어지면서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나갔는지 그 확인을 어딘지 모르잖아요. 주민들도 불안에 떨으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 제가 몰라요. 이보다 앞서 경기도 수원의 고층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한밤중에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놀이공원, 관람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놀이공원 변압기에 풍선이 끼면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유원지 관계자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관람객 9명이 20여 분 만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장수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산하 지방 공기업이 코로나19로 경영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직원들에게 근거 없는 포상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단은 또 사회이사 선물을 구매한다며 나눠준 포상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등 포상금 관리를 마구잡이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정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주차나 체육, 문화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강남도시관리공단. 구에서 매년 4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받으며 130에서 140억 원씩 흑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재작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내부적으로는 포상금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단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매출 악화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규정에 근거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을 초과해 포상금 1억 8천여만 원이 6개 부서에 지급됐습니다.
특히 포상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부 소속 A씨 등은 각 부서에 나눠준 포상금 일부를 도로 걷어가 이사장 비서실을 운영하거나 사회이사 선물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역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또 190여 명을 채용하면서 임직원과 친인척인지 조사하지 않은 것과 직원 30여 명이 출장비나 초과수당을 착복한 사실 등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관인 서울 강남구청은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1건과 경징계 3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불법 환수라고 적시한 A씨의 비위를 두고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공단 운영비 등으로 쓴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단에서 정직 1개월 철분을 받은 뒤 지난 6월 같은 부서 같은 직위에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징계를 요구할 권한만 있다며 공단 인사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단은 취재가 시작되고 며칠 만에 A씨를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6첩 반상 특별식 갑질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육군복지회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관병들을 상대로 입막음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군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식탁 위에 별과 왕관 모양 빨간 냅킨이 놓여 있습니다. 군 복지회관 회관병들이 장성급 혹은 대령, 원사급 간부가 올 때마다 하나하나 정성껏 접은 겁니다. 이른바 백마회관 16첩 반상 갑질 논란에 이어 군인권센터가 상급 부대인 1군단 광개토 제1회관에서도 갑질 의혹이 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군 단장 등 고위 간부가 방문하면 메뉴판에도 없는 보거 지리탕, 꽃게탕, 장어 등을 내놓아야 했고 일반 손님들에게 나가지 않는 제철 과일과 경단, 차 등 후식도 반드시 제공해야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백마회관 특혜 의혹이 폭로된 직후에는 상급자의 입단속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군단 고위 간부와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회관을 방문하는 날,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들에게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고 입막음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설문과 상담이 끝난 뒤에는 자신을 갑질 가해자로 지목한 것 아니냐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리관은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군단 산하 9사단 백마회관에서도 특별식 갑질 논란과 관리인의 폭언,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군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포함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도 추가 폭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전 부대 복지회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시의 휴전제의로 시위를 중단했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시 버스 탑승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전장현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전장현이 이번엔 버스에 오르게 됐는지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안동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상버스 출입문에서 수직 리프트가 내려오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휠체어에 탄 채 차례로 버스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제의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현이 지난달부터 시위 장소를 출퇴근 시간 버스로 옮겼습니다. 전장현은 사실상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시위를 유보해달래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전장현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리고 갈라치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들을 멈추고 버스를 선택한 건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에 수직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도 고장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수도권을 벗어나면 저상버스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저상버스 와도 리프트가 안 내려와서 한 3대 정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대상포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한 3시간 정도, 아니 3배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장현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버스 행동에 나선 거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발목 잡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장현과 서울시의 물밑 협상이 반년 넘게 공전하는 사이 버스 탑승 과정에서 연행되거나 체포되는 활동가가 속출하는 등 갈등은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양측의 해묵은 대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에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하면서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모두 293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 오류, 부실 시공, 감리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붕괴 사고 건물 부분 철거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산 HDC의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범위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저녁 7시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8개 동 1층부터 3층까지 해체 여부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망언이라며 패륜 정당이라고 맹비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해선 안 될 몰상식한 실언이었다며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2030 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남은 인생에 비례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자신 아들의 과거 의견을 소개하는 말이었는데 이를 두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인 폄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여기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거들면서 논란 확산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당은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맹폭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노인 무시 DNA의 활용 정점이라며 어르신들의 기적 같은 성취에 단 한 줌의 경외심도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인식, 천벌을 받을 망언이라는 겁니다.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혁신위도 그런 구태에 빠져 있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로 앞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에 비유하는 등 실언 논란이 계속된다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이에 대해 혁신위 측은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촉구한 발언으로 사과나 사퇴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발언에 진중하라는 당내 지적은 새겨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 여러 혁신안들이 당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구설수도 잇따르면서 혁신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으로선 혁신위를 향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고민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최근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에 직접 출석했던 조민 씨까지 남매가 모두 입시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민 씨부터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지난달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취득한 석사 학위를 최근 자진해 반납하기로 결심한 배경도 진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비리 사건 공범인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멈춰있던 조원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지난달 10일 오랜 고민 끝에 결과라며 학위 포기 입장을 낸 게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기소유예 참작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 검찰은 조원 씨 서면 진술서에 명확한 반성의 의사가 담기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조원 씨를 추후 소환하는 것도 배제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범인 부모는 물론 인턴 확인서를 내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앞장서 조원 씨 수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시비리 사건으로 수사하는 남매 가운데 조민 씨부터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민 씨 부산대 입시비리 사건 공소시효는 이번 달 26일에 끝나는 만큼 이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혐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며 기소유예에 참작할 만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딸과 달리 조 전 장관이 공모관계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대북사업 공문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속 휴게 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폭염 시 매시간 휴게 시간을 주도록 권고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배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하루 일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더위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으면 1시간에 10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부여하란 고용노동부 권고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1시간이 아니라요. 8시간에서 9시간에 딱 한 번, 15분, 딱 한 번, 20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온열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식욕 감퇴, 어지럼증,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안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살인적인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에어컨 자체는 없고요. 그냥 찬물, 얼음물로. 선풍기가 지금 더위에는 거의 제 구실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체감 온도는 거의 한 38도? 되게 그냥 무더위에서 그냥 계속 걷고 있는 느낌? 쓰러져 죽을 정도로 약간 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노조는 물류센터 내부 온도 측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특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 오후 작업자가 동탄 물류센터에서 2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쟀더니 34도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었단 겁니다. 이곳에서는 이튿날 노동자 1명이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주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 시간 말고도 추가로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냉방 장치를 운영하고 보냉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기 가이드라인 의무화를 촉구하고 현장에서도 매시간 휴게 시간을 갖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 침체에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급전창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출이 늘고 있는 건데 연체율까지 급등해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자는 높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신한, 삼성 등 카드사 7곳의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4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잔액도 6조 원대로 증가세입니다. 카드 대금 일부를 뒤로 미루는 리볼빙 역시 크게 늘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금리이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연체 같은 것들, 돈을 못 갚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실제로 카드론, 리볼빙 할 것 없이 모두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1%대에 머물던 연체율이 1년 만에 2%대로 급등한 겁니다. 이미 위험 수준인데 더 큰 문제는 카드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부담이 더 늘면 갚는 게 더디어져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의 좀 경색 문제 이런 것들이 거치면서 여전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카드사에서 금리 자체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술값 할인이 가능하게 해서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 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6월 구인 건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6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58만 건으로 전달보다 4만 건 이상이 감소했고 해고 건수도 153만 건으로 전달보다 2만 건이 줄었습니다. 구인과 해고 건수가 모두 감소한 건 과열됐던 고용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이란 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간의 추가 실무 협의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またこの機会に日米首脳会談および日韓首脳会談も実施する考えです。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할 생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오염수 방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외무성 간부는 방류 문제로 한국 야당의 공격을 받는 윤 대통령의 체면을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놓고 한일 간 추가 실무 협의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데 한일 정상은 이번 실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쪽에서도 제안을 한 상태고 좀 일본 측도 아마 곧 답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중일 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중국이 핵 오염수라고 칭하자 일본은 처리수라고 강조하는 등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제기한 태평양 도서국 측의 발언과 이를 반박한 일본의 입장을 기록한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세심한 설명에 적극 나선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가 8월 중순에서 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그때까지 주변국의 완전한 이해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와 면담을 갖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산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번 박람회가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8일까지 6박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갑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저도에 머물면서 필요할 경우 공식 행사를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휴가 기간에 윤 대통령은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국정 운영 방안을 구상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 등 어촌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체험단은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조문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들은 오늘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이후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부산대병원 노사가 파업 20일 만에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부터 정상진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합의안에는 불법 의료 근절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이 부상 공백을 깨고 1년 2개월 만에 마침내 빅리그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한 수술을 받고 재활에 열중해온 류현진은 오늘 오전 홈에서 열리는 볼티모어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장난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구 선수를 병행하다가 국내 투어가 생긴 지난 2019년 한국으로 건너온 당구 선수 스페인의 팔라존 선수가 올 시즌 3차 투어에서도 챔피언에 오르며 동화 같은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나온 팔라존의 묘기샷을 김동민 기자가 전합니다. 퍼펙트가의 팔라존이 묘기샷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해설자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진기명기 샷이었습니다. 강하게 쳐야 될 텐데 왜 오픈 브릿지를 쓰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방향인 줄 알았어요. 결승전 상대 체넷도 쉽지 않은 비껴치기를 성공시키며 명승부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고비 때마다 빛난 것은 팔라존의 뱅크샷이었습니다. 공이 떨어져 있어 쉽지 않은 원뱅크샷을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역회전을 걸어 절묘한 3뱅크샷도 성공시키며 2점을 득점합니다. 3세트에는 더 고난도의 3뱅크샷이 나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뿐이었던 길. 그러나 놀랍게도 정확한 각도로 진입하며 그 힘든 3뱅크샷도 성공시킵니다. 팔라존은 6세트에서 비슷한 3뱅크샷을 또 한 번 보여주며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2뱅크샷이 오히려 쉬워 보이는 착시까지 생길 정도로 뱅크샷에서 정교함을 보여준 팔라존. 각도가 쉽지 않은 3뱅크샷을 성공하며 5점째 하이런으로 우승을 예감합니다. 챔피언 포인트를 성공시킨 뒤에야 환하게 웃은 팔라존은 3일 개막하는 팀 리그를 앞두고 포스트 시즌에 가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선 간 충돌 사고 후에 선장 없이 달리던 어선에 올라타서 2차 사고를 막은 해양경찰관이 특별 승급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강릉파출소 소속 임성규 순경에게 특별 승급 발령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새벽 4시 20분쯤 강릉시 사천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 사고로 홀로 조업 중이던 선장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선장은 충돌한 다른 어선에 구조됐지만 어선은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먼 바다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임순경은 충돌 사고 후에 50분 동안 20km 가까이 달려서 이 어선에 뛰어내린 뒤 시동을 끄고 2차 충돌 사고를 막았습니다. 공군이 오는 10월 서울 아덱스 2023에서 국산 항공기를 타고 비행 체험을 할 국민조종사 4명을 공개 선발합니다. 공군은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제9기 국민조종사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습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9도, 부산은 27도 등으로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전은 35도, 대구도 35도, 강릉은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